자, 등비수열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딴 거 볼게. 자, 등비수열은 유형이 조금 더 많아요. 20개 나왔는데 물론 등차 수열에 하는 거와 비슷한데, 자, 여기에 19유형하고 20유형이 있죠? 보이죠? 원리합계, 적금, 상환. 이거는 은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근데 매번 내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학교에서 등비수열 나갈 때 꼭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하나 있어.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원리합계랑, 적금이랑 상환 이 유형은 시험 문제에 안 낸다라고 하는 학교가 한 60%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외했다가 시험 나오는 학교만 이렇게 따로 이제 해줄 거야. 우리 진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아마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갑시다. 등차 수열에 일반항 하듯이 등비수열도 일반항 만드는 거를 가볼 거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볼게.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A의 3 하고 뭐 A의 4, A의 5 정도로 할게. 그리고 쭉 가서 A의 N, 물론 여기서도 일반항이라는 N번째 항을 뭐 N에 관한 식으로 딱 찾으면 A의 128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차이가 똑같은 거고 등비 수열은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럼 그 비율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진다. 그냥 자연수가 곱해질 수도 있고 음수가 곱해질 수도 있고 분수가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수로 곱해볼까, 태연아? 2를 곱해. 그럼 출발하는 숫자는 뭐로 넣을까? 2. 그러면 2에서 2를 곱했더니 얘가 4가 되고, 2를 곱하면 8이 되고, 2를 곱하면 16이 되고, 2를 곱하면 32가 되고, 이렇게 쭉 가겠다, 그지? 자, 그러면 n번째는 2에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니까 n번째는 2의 n제곱. 요렇게는 좀 이제 쉬운 것들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어려운 건 찾지 못하니까 요렇게 해야 돼. 등차 수열과 동일하게 첫 번째 항을 우리는 A라고 놓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를 공비라고 해서 비율의 영어의 약자, 그래서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럼 첫 번째 항에서 R이 곱해지면 얘가 AR이고, 여기서 R이 곱해지면 AR 제곱이고, 그 다음에 AR 세제곱, AR 4제곱 해서 쭉 갔더니 여기에 있는 지수가 항의 번호보다 1 작은 숫자가 이렇게 오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은 AR에, 그렇지, 얘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서 첫 번째 나온 중요한 내용이 요게 되겠죠. 이제 요거를 쭉 우리는 외우고 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숫자로 예를 드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예는 뭐를 가지고 어떤 식을 증명을 할 거냐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A의 5에서 만약에 A의 3을 뺀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응? 2D. 2D. 요 차이 나는 숫자가 D의 개수로 이렇게 오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빼는 거야. 그럼 등비 수열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의 3에서 A의 2를 만약에 5에서 해볼게. A의 2를 나누었다. 그럼 A의 5는 AR 4제곱이고, 그 다음에 A의 2는 A의 R이니까 얘는 R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등비수열은 나눌 때 이 항 차이 나는 숫자가 지수로 온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구분이 쫙 가죠? 그래서 등차수열도 복습을 하는 거야. 뭐지? 누가 같이 공부하자는데? 나 항상 공부하는데. 자, 요런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숫자가 1 차이 나는 거야. 1 차이 나는 것들이니까,
R이 되겠다. R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표현 끝.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볼게. 자,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은 가운데의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아까 같다. 됐지? 그러면 등비 수열도 가볼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세수를 이렇게 봤대. 그러면 가운데 있는 4는 앞에 2와 8을 어떻게 했니? 라고 했더니 2와 8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A, B, C가 우리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수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자라고 이게 등비 중앙입니다. 그런데 루트가 우리는 걸리적거려. 그래서 등비 수열의 분모 2가 걸리적거리듯이 얘는 양변을 제곱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한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많이 씁니다. 요것보다는 요걸 많이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연속된 세수가 아니더라도 얘와 얘를 하더라도 가운데 제곱한 64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간격이 똑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얘 제곱이 뭐니? 64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뭐니? 64죠? 그 다음 하나씩 건너뛰면서 얘 이렇게 곱한 것도 64가 되겠지. 요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 두 개 합한 거랑 이거 두 개 합한 게 같았는데 요번에는 이거 두 개 곱과 이거 두 개 곱이 같다.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의 특징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일단 간략한 전반적으로 일반항으로 할 수 있는 얘는 요런 정도면은 한 유형 8까지는 거의 예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잘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 물론 빠른 방법들도 더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른 문제지 내신 대비 교재나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빠른 공식들을 조금 더 많이 추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방식대로 나갈게. 자, 그렇다면 요거 가보자. 물론 이렇게 딱 됐을 때 A7에서 A4를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되겠다는 건 되지만 첫 번째 항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냥 기본으로 갑시다. 자, 일단 큰 거부터 하자. A7이라는 것은 AR의 6제곱. 얘가 288. 그 다음에 작은 거 나중에 적을게. A4라는 것은 AR의 세제곱 하면서 36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자, 그러면 A7에서 A4를 나누었더니 얘를 나누는 것과 똑같고 얘를 나누는 것과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나눴더니 예상했던 대로 아래 세제곱이 나왔고 숫자 나누면 뭐가 돼? 8. 8. 자, 그러면 따라서 R 값은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태연이 안경 쓰니까 더 잘생겨 보인다?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 네. 공부해야 됩니다. 오, 여자친구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 일주일 당구 맨날 쳐요. 응? 일주일 당구. 당구? 당구 왜 쳐? 기록 쳐요. 승가요. 재수 얘기해봤어? 재수랑 안 쳐봤지? 네. 넌 시우랑만 치잖아. 네. 우리는 볼링으로 가자. 얘네들은 당구로 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A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그런데 작은 쪽으로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러면 8A라는 것이 36. 그랬더니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니? 2분의 9가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AR이라는 것은 9라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했네? 다시 돌아와서, 자, 공비라는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표현해서 막 이렇게 하겠대. 뭐, 첫 번째 항 2 곱하기 3의 n-1제곱. 또는 뭐, 2 곱하기 3의 n제곱. 2 곱하기 3의 2n제곱. 이렇게 됐을 때 공비를 판단하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수에 있는 얘가 n의 개수가 1이어야 돼. n만 돼야 돼.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는 n이 돼 있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게 공비다. 그래서 공비는 3이야. 얘도 n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없지만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러면 얘는 공비가 3이네. 이렇게 됐네. 그치? 근데 문제는 n의 개수가 얘는 2지. 그러면 n까지만 남겨두고 공비는 뭐가 되냐면 얘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예로 하나 딱 적어놔. 왜냐면 공비를 딱 구하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는 막 2배속으로 듣고 싶지. 네. 아니 너 그 현우진하고 인강 다 있잖아. 왜 안 들어봤어? 네. 수강 시간이 지나가지고. EBS 들어. 너는 그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휴식 느낌이죠. 휴식. 쉬운 걸 하면서. 그게 아니라 좋았어. 맞지? 그럴 수 있지. 문제 풀기 힘드니까. 그래. 이따가 저쪽 가나?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언급해볼게. 깎게. 그렇다면, 자, 조금 확대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것은 첫째 항을 하래. 첫째 항이라는 것은 A로도 표현하지만 N값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첫 번째 항이다. 됐죠? 그랬더니 얘는 5 곱하기 3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 되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분의 5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난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승관아, 공비는 뭐니? 공비요? 9분의 1이었습니다. 내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이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면 n이 있을 때 개수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여기 께 공비라고 했으니까 r 값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9분의 1. 지수 잘했네. 음수 지수도 잘 계산하고. 이 정도는 껌이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언급한 거 잘 된 것 같아. 요거를, 문제가 없으면 나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요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을 가볼게. 일단 나는 요거는 적어 놓을게.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요 정도는 적어 놓고 출발해 볼게. 자, 두 번째 내용에 있는 것은 뭔지 한번 봅시다. 등비 수열의 K번째 항이 뭔지를 구하시오. 첫 번째 항 구해. 그리고 공비를 구해. 그런 다음에 일반 항을 구해. 그런 다음에 K번째 항이 어떤 숫자 나오는지를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문항 가볼게. 일단 공비가 실수라고 되어 있네. 아까처럼 그대로 갑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첫 번째 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서 요거를 나눠서 아까처럼 하지 않고 나누면은 5, 2 빼니까 3이니까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고 27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비는 실수니까 R 값은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여기서 공비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니? 3분의 1. 오케이. 그래서 꼭 항상 정석 방법으로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3분의 1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에 n-1제곱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볼게. 여기는 곱하기를 생략하면 감점당할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요런 공비수열에서 곱하기를 좀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의 7이라는 것은 뭐니? 했더니 3분
아, 그런데 요런 거 됐을 때도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일단 나중에 하나. A의 7이라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에 7 집어넣으면 6제곱. 그럼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3의 6제곱하고 똑같습니다. 3의 6제곱은 얼마입니까? 216. 아, 얘가 3의 6제곱인데 3으로 나누면 얘는 그러면 3의 5제곱이 정답이 되겠네? 3의 5, 243. 그러면 태연이 다시 3의 6제곱은 얼마니? 3은 6제곱까지 외워줘야 됩니다. 2 아니야. 729. 729까지는 외워줘야 된다. 요건 잘 해놓고. 그러면 된 거 같구요. 뒤쪽에 문제들이 꽤 있죠? 요런 것도 조금 이제 발전된 거 요거 가보자. 요것도 잘 되려나? 자, 공비만 주어주고 첫 번째 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AN이라는 거 일단 해볼게. 첫 번째 항 A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아직까지 A는 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얘 가지고 우리는 n 값에 5를 딱 대입하면은 A의 5가 될 것이고 얘는 A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 되는데 얘가 4가 되겠다라고 됐네. 그치? 2의 4제곱이 16이야. 16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4 곱하기 16이네. 4 곱하기 16이니까 A 값은? 그래서 여기다가 64를 이렇게 딱 적어주면 첫 번째로 해결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바로 A의 K니까 여기를 K로 바꿨을 때 얘가 16분의 1이 되는 놈은 뭐니라고 두 번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64가 2의 6제곱. 얘는 2의 4제곱. 그러면 2분의 1의 K-1제곱은 10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은 11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흰색이 첫 번째 풀이, 노란색이 두 번째, 주황색이 세 번째, 답을 낼 때는 빨간색. 이렇게 풀이를 할게. 그러면 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자,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려운데?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AN의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의 AN. 이거 한 거의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얘다. 이렇게 나온 거야. 복잡하잖아. 그지? 요러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가봐. 일단 등비수열 일반항은 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식에서 요걸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었어?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R의 n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라는 것을 쭉 가지고 와볼게. 얘를 가져오면 AR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고 AR의 n-1제곱.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수에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얘가 1이 더 크고 얘가 1이 더 작아? 그러면 우리는 공비의 n-1제곱을 묶어냈을 때 나머지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항상 등비수열은 지수가 작은 쪽으로 맞춰야 돼. 그러면 여기서 A, R하고 R의 n-1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R 곱하기 얘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Rn 제곱 되는 거니까. 태연이 이해됐니? 자,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니? 라는 거야. 얘를 지수를 하나 작게 하면서 요거를 앞쪽에 빼준 거야, 그냥. 그래서 R의 1제곱 곱하기 요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얘가 딱 나오는 거겠지? 요렇게 하는 거 조금 종료해.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낼게.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R의 n-1제곱으로 묶었더니 남아있는 거는 앞쪽에서는 AR, 뒤쪽에서는 뭐가 되니? 2A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양 4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공비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A가 4.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게. 이제는 일반한 그 AN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이 얘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AN 수열은 첫 번째 항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A8.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7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네. 라고 되겠죠. 그래서 1810번은 조금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좀 까다롭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가면 그게 나온다. 수열 노가다. 네. 근데 이제 거의 사라지는 경향인 것 같아. 넌 사라지는 게 나아, 있는 게 나아. 네. 22번이나 이럴 때 막 노가다에서 쭉 가는 거 있잖아. 할 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좋아해, 그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 확통도 내가 되게 좀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던데? 등비수열도 어떤 일 주나? 별거 없지? 해보면? 이따가 다음 주에 관련돼서 너희 3명은 그 앞쪽에 좀 비어있는 게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내용을 얘기를 좀 하자. 왜냐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그지? 지금 딱 처음처럼 하니까. 근데 앞쪽 부분에 비어있는 걸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긴 해. 더군다나 너희는 그래프까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래프가 각변함부터가 시험 범위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너희 반은 좀 괜찮은데 그 화목토에 있는 새로운 애들도 알고 있어, 너희는? 너희는 몇 반이야? 화목토에 있는 애들은 10반이라는 것 같은데. 김서연 같은 반이야? 이은혜 아니고? 그 애들이 왔는데 지금 화목토에 걔네들이 투입된 반은 수열에 합을 하고 있거든. 근데 딱 왔는데 하긴 했대. 근데 너희들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수열에 합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 애들은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멍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걔네들도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다. 너무 할 게 많아, 걔네들도. 너희는 그래도 요번에 잘 맞춰서 이렇게 조금 진도가 등차부터 했으니까 괜찮은데 서연이는 많이 힘들 거야. 힘들다는 얘기 안 해? 친하지 않아? 힘들다는 얘기 안 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 안 해? 빠르다고? 진도가 빠르다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대처를 해줄 건데 서연이한테 물어볼 거긴 해. 솔직하게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알아야 돼. 자, 3번 유형 갈게. 자,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은 크게 없을 겁니다. 요거 아까 설명했다.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 뺀 거를 지수로 가져간다.
맞죠? A의 5에서 A3을 나누면 R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얘야, 얘. 자,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이 이렇게 더해져 나갔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놈으로 묶었대. 가장 작은 항으로 묶는다. 자, 처음에는 내가 풀어서 적고 이제 해주겠지만 일단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두 줄을 줄일 수가 있어. 자, 여기를 잘 봅시다. A의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4 가장 작은 거니까 AN으로 당연히 묶었겠죠? 그러면 남는 건 얘를 여기서 AN을 뽑아내져 놨으니까 1이 남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항의 번호가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났으니까 R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니까 여기는 R의 4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는 내가 풀어서 적어줄 거야.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령을 한번 생각은 해놓으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 자, 여기서도 두 종류가 하나 있어. 두 종류. 그러면 큰 쪽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큰 쪽을 위에다 적을게. A의 6 플러스 A의 8 플러스 A의 10 같이 적으면서 갈게. A의 6은 AR의 5제곱 플러스 AR의 7제곱 플러스 AR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앞쪽 거를 밑에서 적을게. A1 플러스 A3 플러스 A의 5. 자, 그러면 A1은 A, A3은 AR 제곱, 그 다음에 A5는 AR 4제곱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요걸 적어 놓는 걸 생략해 놓은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할 거야. 얘를 가장 작은 요 놈들로 묶어내는 거야. 얘로 묶어내면 AR의 5제곱을 묶어내면 1 플러스 2개 차이 나고 4개 차이니까 아까처럼 R제곱 플러스 R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2개 차이 나고 4개 차이 나니까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걸 생략하고 요걸 바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조금 연습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가 항상 묶으면,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묶으면 다 약분이 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R의 5제곱만 이렇게 남았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24에서 6을 나눈 거잖아? 그러면 R의 5제곱이 얼마? 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겠네. 됐죠? 그러면 A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봅시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얘야. A2분의 A10은 뭐가 되니? A의 10제곱. R의 10제곱 되지?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4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16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묶어주기만 하면 다 약분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하고, 왜 웃어? 하나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잘 봐요. 이제는 이거도 안 좋고 바로 얘가 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전제 조건, 항의 개수, 항 번호의 차이, 이게 같을 때. 자, 요것만 알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잠깐 봐봐. 항이 몇 개 있니? 얘는 3개가 있는데요. 얘도 3개가 있는데요. 됐죠? 그 다음에 몇 차이 나니? 5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똑같이 5 차이 났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면 얘만 남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객관식 풀 때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서술형이면 이거 안 적으면 감점 당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다음 문제가 요거를 조금 연습해 볼게. 너희 월요일 날 쉬는 거 알아? 월요일날 왜요? 빨간 날이어서. 무슨 날? 일요일이 그건데 그거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인데 대체육 공휴일로 월요일 날 쉬어.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현충일인데 너희하고 상관이 없고, 수요일 6월 3일이 선거일인데 너희는 선거 안 하잖아. 학교는 쉬지. 쉬지. 선거일날 학교는 무조건 쉬어. 다음 주 줄래? 다음 주 줄래 뭐 나오나?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 빨간 날이야? 선거일이? 선거일이 빨간 날이면 아닙니까? 선거일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씨, 쉬었어야 되는데. 빨리 선거일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 그래야 우리가 쉬지. 자, 잘 봐요. 자, 몇 가지 연습하고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테니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저번 테스트랑 뭐 숙제에 대해서 질문 받을게. 자, 아까처럼 비슷한지 보자. 항의 개수가 몇 개니? 3개. 동일해요. 숫자가 몇 차이 나니? 다 3 차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쪽 게 3이 더 큰 거야. 그러면 묶어내고 약분시키고 하면은 얘가 아래 세제곱분의 1만 남는다라고 되면서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아래 세제곱이 4다 이랬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래 10제. 아, 9제. 그렇지, 9제곱. 그러면 얘는 아래 세제곱의 세제곱, 즉 4의 세제곱이 되겠네.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 끝나겠죠. 괜찮죠? 한 번 더 연습했다. 아래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숫자가. 그래서 뭐가 큰지를 잘 보고 그 부분에서 아래 몇 제곱을 해놓자 라고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끝났고, 한 문제 정도 저 뒤에 먼저 가볼게. 연립하는 거 가볼게. 자, 1820번으로 갑니다. 요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자, 일단 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비두고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우리는 많이 연습해 왔으니까 얘가 뭐가 돼? R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앞에 AR 세제곱이 있어. AR 세제곱은 AR 제곱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R제곱을 곱한 것을 12라고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처럼 이렇게 두 쌍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으로 나와 있어도 가장 작은 걸로 묶는다. 가장 작은 게 A5야. 그럼 A5는 AR 4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1 플러스 항이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나네? 그럼 여기서 묶어냈을 때 남는 거는 제곱이 남겠다라고 이렇게 되면서 36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야 된다. 설명하던 도중에도 질문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요 놈이 뭐냐면 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12야. 그러면 약분시키면 얘는 3이 되고, 그러면 R제곱이라는 게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갈게. R제곱이 2면 2 곱하면 4. 그러면 A 값은 3. 오케이? 마지막 단계 갈게. 우리가 구하는 여기에 있는 A의 11이라는 건 뭐니? 얘는 AR 10제곱이에요. 그래서 3 집어넣고 곱하기 R의 10제곱은 R제곱을 5제곱 하는 거니까 2의 5제곱 32. 그래서 답은 9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깔끔하게 필기해 놓으시고 갈게. 그래서 앞쪽 부분은 그렇게
등차를 했기 때문에 등비도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어려운 건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이 등차, 등비 다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서 쉽지 않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청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 화목토 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반도 하루에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4개 유형 밖에 못 나가요. 설명해 줄 게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 왜냐면 근데 막상 화목토 반에 그 서연이가 있는 반 애들도 원래 있던 애들도 등차 등비를 쭉 그냥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니야. 거의 완벽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수열의 합을 할 때 설명 들으니까 알겠대.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숙제할 때 모르겠대. 거의 다 질문이야. 그만큼 수열의 합이 가장 어렵습니다. 요번 시험에서는 수열의 합이 가장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물론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도 어렵겠지만. 자, 그러면 3번 유형은 된 것 같고 4번 유형까지 하고 이제 숙제 질문이나 이런 걸로 갈까? 아니면 더 가도 될까? 테스트 질문 많니? 많이 없어? 진짜? 다 고쳤어? 못 고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2-3문제. 숙제에선 질문이 있을 거야, 아마. 그치? 그러면 한 25분까지만 진행하고 질문 받는 시간 갈게. 괜찮죠? 그래서 항상 테스트 시간에는 그 테스트를 풀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고치고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솔직히 고치기까지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남으면 그날 숙제를 조금 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앞부분 영상을 좀 보충하고 가도 되고. 그래서 비는 시간 없게 잘 시간 활용을 해야 돼. 학원 왔을 때만큼은 그냥 공부하러 온 거니까 딴 거 하러 온 거 아니잖아? 자, 등차 수열에서 이미 했던 유형입니다. 근데 등비 수열 일반은 가지고 그냥 하시오. 이 뜻이야. 별거 없어. 자, 요번에도 사망이 첫 번째 항하고 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방법 써볼게.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나누면 R 세제곱만 남는다라고 되겠네? 자, 승관아. 486에서 18을 나누면 잠시만요. 일단 10의 자리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1의 자리는 8 곱하기 뭐 하면 1의 자리 6이 나오니? 7.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세제곱 했을 때 뭐가 나오면 R 값은 자연수가 보통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힌트를 가서 그냥 해도 때려 맞추는 거 해도 돼. 자, 그래서 일단 R 값은 3이다.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자,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A 값은 뭘까요? 2인 거 됩니까? 3 한 번 나누고 또 한 번 나누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 이렇게 되겠네. 혹시 안 되면 꼭 얘기해야 돼. 됐어, 승관아? 왜 뚫어져서 쳐다보는데? 진짜 이해된 거야? 그냥 넘기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AN이라는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겠네. 첫 번째 항 2 곱하기 3의 n-1제곱 했을 때 처음으로 뭐보다 1000보다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외워놓은 2로 나누면 3의 n-1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저 2가 쓸 때. 자, 3의 몇 제곱이 500보다 크니? 6제곱. 그렇지. 729. 3의 6제곱이 729. 3의 5제곱은 243. 그러면 결국 n-1이 6 이상이어야 되겠네? 그치, 요 지수가 6제곱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n값은 7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해.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7일 때네. 그러면 답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 몇 항인지 했으니까 A7? 안 됩니다. 그래서 제 7항 요렇게 적어야지 감점을 안 당할 거니까 여기까지 필기해 둘게요. 어려운 유형 하나도 아니니까. 나머지 문제 달라지는 유형이 있으면 뭔가를 더 해주려고 했는데 레벨 3 말고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다 똑같네. 그럼 5번 유형까지 하고 질문 받을 수 있겠다. 5번 유형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네. 뭘 그렇게 자꾸 넘겨봐.
우리 아들도 숙제할 때 수학 숙제하고 있는데 단 두 문제 풀다가 얼마나 남았나 또 두 문제 풀다가 또 아니 뭐 고작 두 문제 풀었는데 뭐 계속 똑같은 장 쓰는 게 정말 오늘 그 같던데 아쿠아리움 같던데 롯데 전망대 놀러 갔던데 체험학습으로 내 카드를 들고 갔는데 카드가 한 8번이 긁히는데 와 오늘만 한 10만원 넘게 쓴 것 같은데 아빠 카드는 진짜 내가 카드를 뭐 사용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엄마 카드는 못 쓰고 내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네. 자, 등차 수열에서도 어떤 두 개 알고 있는 숫자 사이에 몇 개가 끼어 있다. 요 문제가 있었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거야. 생각해봐. 세 개가 끼어 있네. 첫 번째. 그러면 전체가 몇 개니? 당연히 5개가 되겠네. 두 개만은. 그러면 우리는 A, B, C, A 상관없지? 그럼 얘를 A1이라고 놓으면 얘가 A2가 되고 필요 없이 얘가 A5가 되겠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과 끝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처음인 요 놈에서, 끝인 요 놈에서 처음인 얘를 나누면 R 4제곱이 나오네. 128에서 2분의 1을 나누면 256이 되겠죠? 256은 2의 몇 제곱이니? 8제곱. 그렇지. 2의 8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수 법칙에서 양쪽에 있는 지수를 4로 나눠버리면 R 값은 2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단계 구했습니다. 그럼 R 값이 2가 나왔으면 너무 쉽죠? 2를 곱하면 1, 2를 곱하면, 아닌데? 2가 2제곱. 4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4를 곱하면 2, 4를 곱하면 8, 4를 곱하면 32. 이렇게 돼서 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는 별거 아니고, 요거는 별거 아니고, 요거는 별거 아니고. 자, 너희들이 숙제할 때 가장 당황스러워할 문제. 자, 우리 등차도 마찬가지인데 등비도 로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자. 오늘 요 5번 유형까지 진행했다. 자, 일단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일단 구하는 걸 먼저 볼게. 그냥 우리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밑이 똑같을 때 플러스로 연결되면 진수끼리 곱하시오 되는 거야. 그러면 로그의 3에 x1, x2 쭉쭉쭉 곱해서 x10까지 곱하는 게 우리의 결과네 라고 된 겁니다. 그럼 딱 끝났죠. 오케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갈게. 여기가 10개가 있네. 그러면 전체가 12개가 있네. 그럼 얘가 A의 1이면 얘는 A의 1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장 끝에 있는 거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걸 나누면 A12에서 A의 1을 나누는 거니까 결국 R의 11제곱이 되면서 그거는 얼마다? 그거는 지금 27. 그렇지. 뭘 그렇게 많이 고민해. 81에서 3을 나누는 건데 27. 그럼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얘야. 자, 그러면 일단 R 값을 구할 수 있니? 당황스럽죠? 못하죠? R이 구할 수 있죠? 11제곱근 27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자연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내비둬. 루트가 아닌 이상 그냥 내비둬. 세제곱근 안 돼. 자, 그러면 잘 봐. 공비가 R이라고 따지면 얘는 3R이 되는 거고 여기서 R을 곱하고 3R 제곱 되는 거고 3R 세제곱 되는 거고 얘는 3R 10제곱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곱하라는 뜻이네. 여기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자, 일단 3만 따질게. 3이 몇 번 곱해져 있니? 10번 곱해져 있네. 그러면 일단 3의 10제곱. 그 다음에 R에 자, 1
곱해지면 지수끼리 뭐 하라고 했니? 더하라고 했지?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 40, 50. 자, 요거 미리 하나 설명해 줄게.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가서 1부터 어떤 n까지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수열의 합에서 배울 건데 미리 알아두도록 할게. 위쪽에다가 하나 딱 필기해놔, 요거는. 제곱의 합은 뭐니? 모르겠습니다. 너 나한테 저번에 물어봤잖아. 까먹었어요. 몇 분에? 6분의 그래. n 플러스 1, 그 다음? 2n 플러스. 그렇지, 안 해. 됐네. 자, 그러면 우리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10 집어넣으면 11.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요거는 외워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55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 우리는 저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는 아래 11제곱에 5제곱. 자, 그러면 아래 11제곱 대신에 3의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얘는 3의 몇 제곱이 되니? 3의 15제곱. 3의 15제곱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로그 3의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25제곱. 그래서 정답은 25다라고 하면 딱 클리어 되겠다. 됐죠? 어렵진 않죠? 근데 집에서 풀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일단 유형 5까지만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 좀 되면 뒤쪽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거야. 한 3번 안에는 끝날 것 같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많이 요구, 선생님을 귀찮게 할수록 너희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질문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도 톡으로 꼭 보내줘. 너무 안 보내. DM으로 보내야 되나요? DM 사진은 안 되잖아. 아, 돼요. 사진 보내줘? 아, 파일은 안 되지. 모르겠어요. PDF 파일 안 되던데? 그것만 됐으면 나는 단톡방 안 하고 그냥 DM방으로 이렇게 가지. 물론 DM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몇 번을 질문 갈까? 13번이요. 13번? 좀 까다로웠던 게 있나? 13번 갈게. 자, 요런 거 잘해야 된다. 절대값 붙은 거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는 항의 순서를 잘 볼게. 자,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플러스고 얘도 당연히 플러스고 같은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무조건 할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아야 돼. 음수. 그런데 마이너스 될 수 없겠지. 계속 작아지긴 해도 얘는 플러스였다가 더 작아져서 얘는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한다면 얘는 A 플러스 D 해서 얘가 22가 되겠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 A의 16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이것도 하지 말고, 자, 그러면 A5는 플러스니까 나의 식이 A5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10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생각해보자. A5는 나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 안 하고 여기부터 출발해 볼게. A의 2에서부터 몇 D만 가면 돼? 3D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22 플러스 3D 하고 마이너스 해놓고 얘는 22 A2에서 8번만 더 가면 되네? 그러면 A도 필요 없고 그냥 숫자로만 하고 미지수가 하나만 딱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구해지니? D 값이 딱 구해지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A의 16이라는 것은 A2에서부터 또 출발하면 22 플러스 14D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딱 나오겠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을 많이 익혀둔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적용을 시켜볼게. 그래서 내가 풀어서 맞췄지만 좀 어렵게 맞춘 것 같은 것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서 다른 풀이가 없는지 그런 식으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해설을 보내주는 거기에는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풀이로만 좀 손풀이를 해서 해설이 없는 것들은 보내주지만 이런 것들은 내하고 풀이할 때밖에 설명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태연이 이해됐어? 아, 이거 언제 써먹지? 모기가 안 나타나네? 이거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태연아, 여기 손 대볼래? 아, 진짜 이제는 최근에 나온 거는 손을 대도 감각이 없대. 자, 승관이? 자, 그 다음은 몇 번이 있습니까? 17번이요. 17번이요. 아, 이제 질문할 수 있구나. 오늘 호준이가 없네. 아, 호준이 영상 볼 텐데 큰일 났네. 자, 17번, 18번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풀면 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일반항에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점검할게 a 플러스 n-1d라고도 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개한식을 했을 때 뭐라고 했니? dn 플러스 a-d라고 되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가장 누누이 강조하던 것은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거 요것만 알면 돼. 공차를 생각할 때는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안 나와 있는데요, 둘 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AN은 공차가 2니까 2N. 요 정도만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BN은 뭐가 되겠니? 6N, 점점점.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3, A의 N, 마이너스 B, N, 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3배하고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니? 0, N, 점점점 나가네? 그럼 공차가 뭐니? 0. 이렇게 돼서 공차가 0인 등차수야. 공차가 0이라는 것은 같은 수가 계속 같이 배열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나열되면 등차 수열에서는 D 값이 0이고 등비 수열에서는 R 값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가 나열되는 것도 등차도 되고 등비도 가능하다. 야, 오늘 너희 테스트 볼 때 엄청 빈자리 많겠다. 좀 쾌적하다. 애들 너무 많으면 에어컨 틀어도 막 꿉꿉하던데, 냄새가. 창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모기장 해놓고.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거의 꽉 찼던데, 보니까. 그러면 17번을 얘기했는데 18번을 풀었네? 이런 변이. 그럼 17번 할 수 있겠어? 18번 맞았는데 17번. 17번. 그래. 자, AN은 2N, 띠띠띠. BN은 마이너스 3N, 점점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열에서 n에 관한 1차식이 중요한 거지 상수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는 전혀 쓸데가 없다. 그러면 5배하고 얘를 더하면 5an 플러스 bn은 뭐가 되니? 7n 점점점 나가니까 공차가 7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필요 없다. 아니, 플러스 3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고 뒤에 저 숫자 산수 사칙 연산은 절대 필요 없다. 곱하기만 신경 쓰면 돼. 곱하기만. 필기 되셨으면 다른 문항은 뭐가 있습니까? 26번이요. 그렇지. 이거 모든 반에서 질문이 나왔던 거다.
좀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약간 창의력? 물론 단순한 연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 못하더라. 자,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거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끝났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자, 그런데 잘 보면 태연이 너 같으면 뭐 하겠어, 당연히? 그냥 넣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합차가 떠오르잖아. A-C, A 플러스 C.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저기에 있는 2B. 자, 그래서 양변에 2B로 약분을 시켰더니 여기서는 B만 딱 남죠? A-C.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얘와 요식을 연관해서 여기까지 뭔가 딱 튀어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연립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더하면 뭐가 되니? 2A는 3B. 그러면 A 대신에는 뭐를 집어넣어? 2분의 3B를 집어넣어. 그러면 A가 2분의 3B면 넘기면 뭐가 되겠니? C는 2분의 1B가 되겠네? 그럼 집어넣으면 B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있고 연립을 통해서 이게 가장 쉬운 방법 같은데?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렵다. 이게 훨씬 제일 쉽네.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는 게 낫겠는데? 원래는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식을 B로 묶어서 A-C 하고 플러스 CA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B라는 것 대신에 얘를 딱 집어넣어. 그럴 때는 요걸 할게. 분자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A-C의 제곱 플러스 CA. 즉 정리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됐대. 그 다음에 분모는 자, 얘가 AC밖에 없기 때문에 B를 없애기 위해서 B 대신에 또 요걸 집어넣어. 그러면 그래 집어넣자. A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했더니 A제곱이 2개. 그 다음에 2AC, 마이너스 2AC니까, A제곱이죠? 마이너스 AC, C제곱도 2개. 그래서 분자, 분모, 약분시켜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게 정상적인 풀인데, 요게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요 풀이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줬다, 일단은. 훨씬 저게 복잡하죠. 저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연립해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자. 제일 간단한 게 가장 좋은 풀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반은 2명이, 3명? 3명인가? 2명인가 밖에 없네? 와, 그 반도 11명인데. 성일 군단. 그 반 성일이 엄청 많아. 한빛도 있구나. 풍생 형석이 있네. 숭신 인형이 있고. 다 적었죠? 적고 있네. 일단 다음 번호 예약 몇 번? 20. 얘기해. 너무 착하다. 자, 몇 번? 몇 번? 25번. 가위바위보. 네, 저도 25번이요. 2대1이 돼버렸다. 태연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같이 나왔는데,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25번 갔다 28번 가자. 양해해줘. 자, 25번 가볼게. 자, 정말 이 기출문제는 어디 학교에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를 냈어. 정말 양심 없는 선생님이죠. 자, 1번부터 갈게.
자, 우리는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런 거 있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0개. 이놈 새끼들아.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일단 네 제곱근은 무조건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2번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곱셈 공식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8 마이너스 6 하면 답은 2 이렇게 해서 틀리겠네 라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것만 알아도 할 수 있고 정석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로그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로그의 진수는 그렇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자마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등비수열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줄게. 지우개 엄청 쓰네.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몰라.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어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너희는 뭐 떠올려? 뭐 떠올려야 돼?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등차 중앙을 생각해야지. 가운데 있는 거 2배. 얘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y의 제곱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xz가 되네. 없어지고 없어지면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그거 같다. 등비 중앙이 딱 나오니까 등비 수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빨간색으로 우리는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 내용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4번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니? 6의 5제곱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니? 못하니? 6의 제곱이 얼마니? 6의 세제곱은 얼마니? 그렇지. 6의 세제곱 216까지는 외워놔야 돼. 그러면 6의 세제곱이 216이면 216 곱하기 6 곱하기 6 36 하면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니? 당연히 안 나오잖아. 솔직히 상용 로그 파트를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죠? 요거는. 자, 그러나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되네. 가자 그냥. 자, 6의 5제곱을 얘가 쭉 했을 때 막 20제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할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로그를 씌워. 그러면 얘는 5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로그 6이 로그 2 플러스 로그 3. 그래서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니까 얘는 0.78 이렇게 되겠네. 0.5 곱하기 0.78 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가 나오니? 3.9. 맞나? 네, 맞습니다. 3점 얼마 나오니? 자, 그러면 항상 몇 자리 자연수니 했을 때 정수 부분이 3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1한 4자리 자연수. 요거에 이제 상용 로고에 나왔던 거다. 그래서 정수 부분보다 하나 더 큰 자리수. 이렇게 되는 거. 오, 3.9 맞네? 넌 계산 진짜 빠르다. 호준이보다 잘해요.
아, 당연하지. 나보다 잘하는데 호준이보다 잘하겠지. 말 실수했네, 호준아. 촬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어제 듣다가 막 책상도 뒤엎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없는 사람 뒷담화를 까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볼게. 얘도 상용 로그 파트에서 나왔는데, 어떤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만약에 얘가 7.1에, 얘가 6.1에 소수 부분이 같잖아, 그지?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을 때 항상 뭘 하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가 나오면은 차는 정수. 왜? 빼면 1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소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었다.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로그 x에서 로그 y를 빼면 얘는 n이라는 정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억나니 요거? 안 나지? 시험 끝났는데 뭘 기억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로그, 그래서 y분의 x는 n이라는 정수가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가 나왔을 때 진수만 알고 싶을 때 밑이 10이 생략됐으니까 여기서 y분의 x라는 것은 밑 10의 n제곱꼴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꼴 맞는 게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용 로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개념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와, 성남여고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고 수요일밖에 안 오네? 큰일 났네. 그런데 성남여고는 보충을 많이 할 수 있구나. 수학여행이 제주도로 목금토로 간대. 그래서 월요일 날을 휴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2시에 불러야 되겠네. 다 되셨죠? 태연아, 28번 갈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28번. 29번은 저번에 내가 풀어줬던 거랑 거의 흡사한 거 아니니? 그지? 똑같아. 숫자도 안 바뀌고. 자, 28번. 우리가 태연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28번. 자,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일단 등차 수열, 간격이 똑같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만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y는 x제곱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얘가 y는 x제곱이래. 자, 그런데 일단 얘는 높이를 잘 몰라. 그런데 그 꼭지점의 y좌표인 오랜만이다. y는 k를 두었을 때 요때 요점이 a, 요점이 b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얘는 k 값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6,k라는 걸로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6이 확실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교점이 됐을 때 얘가 C면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고? 6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29번에서 했듯이 똑같이 가볼게. 어떤 세 개가 뭐를 이룬다고? 등차 수열. 그럼 가운데를 A, A-D, A 플러스 D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지만, 근데 이 두 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아무도 안 나와있죠? B랑 하면 마이너스 B가 돼버리겠네, 그지? 그러면 이 간격이 2B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간격도 2B 차이 나서 결국 얘가 3B가 돼버리면서 뭐가 된다고? 놀래라, 선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씨, 넌 난놈이다, 진짜. 착한. 와. 안 힘들어? 괜찮아, 견딜만해?
일주일 만에 보니까 반갑네. 됐습니까? 됐죠? 근데 뭘 구하는 거야? K를 구하지? 그러면 2를 Y는 X의 제곱에 집어넣으면 K 값은 4 이렇게 딱 튀어나와 버리겠네. 됐죠? 오케이. 우리 민준이가 와서 내가 분필을 떨어뜨려서 놀랬네. 예? 오이. 800원이 날라갔잖아. 어제는 왜 안 왔니? 어디요? 민준아 이따 상담 좀 하자. 예? 아 예. 내가 다음 반 애들 문제 풀게 하고 너는 나랑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야 되겠다. 1시간이요? 하기 싫어? 아니요.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될 때 되지 않나? 예? 아 예. 엄마 연락 왔었어? 예? 엄마 전화 왔었어? 그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 예? 아 예. 어디서? 예? 아 그냥 이거 어쩌다 보니. 너 엄마 학원 안 보냈다고? 깜빡하고 계셨나 봐요. 나 엄마한테 문자 보냈었는데 너 전화 안 받아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학원 가. 일단 너 8시에 내려가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예? 아 예. 자 그럼 K값 다 나왔죠? 30번 하셨습니까? 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조금 전 문제에서 빨간색으로 적은 걸 기억만 한다면 어디 갔어? 자, 근데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잘 봐요. 밑을 봤더니 9, 3, 9, 9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다 3으로 꼭 맞출 필요가 있겠니? 없죠? 그러면 다 9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밑과 진수의 똑같은 지수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밑줄 9로 똑같이 맞추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로그 9의 루트 3. 두 번째는 로그 9의 x의 제곱. 세 번째는 로그의 9의 y의 세제곱. 네 번째는 로그 9의 루트 27. 아, 민준아, 요 내신 대비 교재 받았니? 아 맞아요. 확인해봐. 자, 이 노란색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뭘 떠올리라고 했니? 진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아, 그러면 이것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등비중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 잘 봐요. 같은 간격을 가지면서 이거 두 개의 곱은 이거 두 개의 곱과 서로 같다라는 거 이해되니? 되죠? 그래서 x제곱 y의 세제곱은 루트 81.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테스트는 마무리되면서 불행하게도 숙제는 마무리 못했네. 토요일 날까요? 토요일 날 나올까요? 내일 나와? 너가 대표로 나와서 영상을 촬영해 놓고 숙제 풀이를. 자, 다음 시간에 숙제 이어서 좀 풀이를 할게. 그럼 되겠죠? 테스트는 다 됐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